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다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30년까지 모든 대륙에 공장을 또 건설할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증시 자라보고 놀랐으나 소뚜껑 보고는 어땠을까요? 자, 어제는 나스닥이 5% 넘게 빠지면서 크게 빠졌었는데요. 미국의 CPI 지수 발표 때문이었죠. 자, 오늘도 또 다른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가 발표가 되었고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다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근원 PPI 지수, 그 지수는 예상치보다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하락할 수 있었는데, 자, 오늘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미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는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전날 낙폭이 과대했고, 저 역시도 어제 방송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라고 의문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장 막판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즉 여전히 변동성은 큰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여전히 높은 PPI 지수 때문인지 오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834%까지 오르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3.4%로서 여전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중국 청두에서 코로나19 봉쇄 해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코로나가 봉쇄 현상이 끝나게 된다면 유가 소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맵을 보시면 그래서 에너지 주식은요, 오늘 유가가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보합권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오늘 크게 움직인 주식이 있었으니 바로 테슬라입니다. 오늘 3.59%나 상승을 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호재 요인 많다고 했죠. 자, 그런 호재 요인들로 인해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미국 8월 PPI 지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예측치가 8.8% 상승이었는데 8.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예측치보다는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CPI는 예측치였던 8.1%를 초과하는 8.3%가 나오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주었었죠. 자, 전월 대비로 봤을 때도요, 예측치와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1% 예측이었는데 마이너스 0.1% 실제 나오면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즉 도매 가격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도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도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물가는 역시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역시 에너지, 유가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PPI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7.1%였는데 7.3%가 실제 값이 나오면서 역시나 시장에 큰 부담을 줄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뻔했어요. CPI 지수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CPI 지수도 헤드라인 지수는 예측치보다 더 높았고 근원 CPI가 역시 높았었죠. 자, 역시 근원 PPI도 높았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이 떨어졌을지언정 그 기타 상품과 서비스는 역시나 아직도 물가가 높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은 급락은 없었습니다. 자, 이는 어저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크게 빠졌었죠. 5% 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오늘 나온 봉이 미약합니다. 0.74%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이 장대 음봉 5% 하락의 음봉을 넘어서는 양봉이 언능 나와줘야지 나스닥이 반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더 대세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커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이 선은 지켜야 된다고 했죠. 바로 11,400에서 11,500선은 일단 먼저 지지를 해주고 9월 21일 FOMC 회의 때까지 잘 버텨준다면 그 이후에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크게 빠지더라도 마지노선 11,000선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한 주 한 주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테슬라 같은 좋은 주식을 모아 가시는 분들은요, 이런 대세 흐름을 보고
혹시나 더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는 현금도 가지고 계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할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121선 여기 12,250선이죠.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큰 변동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장 막판에 미국 철도회사의 파업 소식이 들리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이틀 전에요. 미국 전국구 철도 파업 발생이 예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하루 피해 금액이 약 20억 달러에 추산이 될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 역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증시는 여전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서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 마이너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역시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역시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 21일에 FOMC가 끝나면서 아마 이제 통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75bp냐 100bp냐 9월달 금리 인상 수준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나온 최신의 연준 페드 와치에 따르면 자, 어제보다는 오늘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즉 1% 100bp의 금리 인상 확률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어제는 31%였다면 울트라 스텝 확률이 24%로 소폭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역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75bp냐 100bp냐 두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75bp 즉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이 확실시 되는 순간 상황이라고 지금까지는 여길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75bp, 100bp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해지는 순간이 9월 21일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다소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행복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런 순간 잘 활용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무튼 나스닥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자면요. 자, 이러한 W자의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까지만 잘 넘기고 9월 말까지만 잘 버틴다면 증시의 이러한 W자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를 계속 높은 속도로 큰 속도로 올리고 있지만 한 4%대까지 올라가면은 역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최근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러한 이슈들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좀이라도 속도가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증시는 즉각 반등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에도 흔들리는 변동성이 아주 높은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정말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언제든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빛날 주식,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주식에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테슬라의 경우는 최근 3개월 수익률로 봤을 때 37%라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뭐 10월달 되면 3분기 어닝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자, 다른 기업들은 현재 경기 침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정말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1년치 오더를 받아놓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생산량만 받쳐주면 정말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기 때문이죠.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3분기 어닝은 2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2배 성장할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3배나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불확실한 순간 투자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저희 알트라운TV 유료 멤버십 클럽인 VIP 클럽에 가입하셔서 충분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VIP 클럽은 장단기 투자 성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간밤에도 76만원 단타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희 회원님들에게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을 전달해 드렸고요. 새로운 5차-8 매수가도 제시를 해 드렸으니까 멤버십 회원님들은 필히 등록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대한 많이 이렇게 투자 코칭을 여러 번 해드리고 있고요. 유료 멤버십 전용 프로젝트인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를 통해서 올해 1월부터 저와 함께 참여하신 분이라면
저와 똑같은 시드머니로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현재 1685만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거의 매월 월급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트란TV VIP 멤버십은 월에 점심 한 끼 가격만 아껴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월 8,990원에 만날 수 있는 최저 수업료 재테크 입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기와 단기 투자의 맥을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내기 전에 테슬라 소식을 한 가지 전달해 드리자면요.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죠. 로빈 댄 홀름이라는 이 여성 임원분이 계시는데요. 주로 호주를 근간으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자, 수요일 캔버라에서 호주의 수도이죠. 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했는데 테슬라는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을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all continent 그러니까 5대양 6대륙인가요? 하여튼 모든 대륙에 이렇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도 추가가 될 수도 있고 호주,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시장이 큰 유럽에도 공장이 또 하나 생길 수도 있겠죠? 가장 유력한 거는 지금 캐나다로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항상 일론 머스크는 매우 야심찬 목표로 유명하죠. 마스터 플랜 1, 2, 3를 보더라도 정말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을 만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야심찬 목표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항상 약속을 지켜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테슬라 이사회 의장 로빈 댄 홀름은 이렇게 캔버라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세계는 지금 전기 자동차와 리튬 이온 기반의 배터리로 가고 있으며 테슬라의 공장은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시장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는 물류 이동 거리를 단축하겠죠. 아무래도 그 시장에 해당 생산지가 있으면은 차량이나 철도나 배나 이런 것들로 이동시키는 그 물류 이동 거리가 상당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역시 CO2 배출을 줄일 수 있죠. 테슬라 자체는 전기차로서 CO2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 배송하는 기간에 CO2 배출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글로벌 지구의 CO2 배출의 20%를 이러한 물류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죠. 특히 배라든지 기차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대륙에서 제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프리몬트,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이 4개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대 7개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 일론 머스크는 12개까지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7개에서 한 8개 정도 더 공장이 건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테슬라 이렇게 잘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 지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9월달 이번 달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이후부터는 9월 말 이후부터는 테슬라의 호재가 상당히 부각이 될 요인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대세 하락 같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신압으로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 잘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